안녕하세요, 볼리TV 손흥민입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그림으로 엮은 그래픽 에세이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책이 너무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번 어린이날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책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받아가 좀 읽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인 코알라 스토어에 연락을 해서 책을 몇 권 이제 받아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확보한 책은 10권이고요. 이 중에 절반은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안내문 올려서 제가 경품 보내드리려고 하고, 나머지는 이번 주말에 그 리버풀전 하프타임 때 입중계 시청자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과 굉장히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4위 자리가 이렇게 힘든 건지 정말 토트넘 팬들 매 시즌 희망 고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시절이 좋았다는 얘기도 어느새 한참 옛말이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 떠난 뒤에 감독 자리 계속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누누 감독이야 좀 그랬다고는 합니다만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 다들 과거의 성과도 냈고 또 역량이 있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만 다른 팀들, 대표적으로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팀들 보면 철학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그런 감독님들을 모시고 와서 여러 해 동안 지휘봉을 맡겨서 이 감독이 자기 어떤 축구를 구현할 수 있는, 게다가 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도 영입을 해주면서 그 과정이 좀 어느 시간이 좀 숙성이 되면서 강팀으로 거듭이 난 상황인데, 토트넘은 그 지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변화를 좀 너무 많이 기다리지도 않고 원하는 선수를 잘 사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때마침 카라바오컵 결승을 앞두고 잘렸던 무리뉴 감독이 금요일 새벽에 에이스 로마를 이끌고 이번 유럽 대회 결승전에 진출하는 걸 또 좀 보게 되면서 확실히 레비에장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무리뉴 감독 토트넘 성적이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컵 대회 결승 앞두고 바로 이렇게 자르는 거는, 아무튼 무리뉴 감독님 이번에 생긴 UEFA 컨퍼런스 리그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4강에서 레스터 시티 잡고 결승 가면서 UEFA가 주최한 모든 클럽 대회 결승에 올라간 첫 번째 감독님이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옵시다. 이번 리버풀전, 토트넘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요. 사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더라도 어려운 상대죠, 리버풀. 두 팀의 전력차가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니까. 게다가 지금 리버풀은 유럽 최강팀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력도 좋고요, 성과도 꾸준히 내고 있고, 무엇보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력 누수도 좀 거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 리버풀은 토트넘 못지않게 이번 경기 승리가 아주 간절한 상태입니다. 1위 맨시티하고 지금 우승 경쟁 중인데요. 경기 수가 똑같이 이제 4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승점이 리버풀이 1점이 적습니다. 맨시티랑 맞붙는 일정도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 우승하기 좀 어렵고요. 일단 남은 경기를 다 이겨놓고 맨시티가 승점을 놓치는 걸 기다려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전 정말 올인해서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리버풀 지금 일정 보시면 이 팀이 지금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문제인 수준입니다. 막판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리버풀은 지금 올 시즌 모든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웠던 카라바오컵 지난 2월 말에 승부차기로 첼시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FA컵 결승에도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15일 새벽에 첼시하고 또다시 이제 컵대회 우승 놓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이제 이달 말 29일 새벽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위협, 리그까지 포함을 하면 사관왕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인데,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나긴 정말 중요한 경기가 연속적으로 있는 5월에 어떤 시작의 문턱에서 갖는 첫 리그 경기가 바로 이 토트넘전. 그래서 승리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부터 만약에 엎어지면은 리버풀 5월달 중요한 일정들 다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안필드로 토트넘을 불러들이는 리버풀의 입장은 그만큼 토트넘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이상 절실하고 또 동기부여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두 팀이 지난번 그러니까 토트넘 홈에서 붙었을 때는 토트넘이 선전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활약을 하면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 좀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모습들이 있었어요. 또 이 시합에서 로버슨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우위로 또 경기 막판 좀 기회를 잡았었기 때문에, 물론 쉬운 상대는 아니었고 역시나 어려운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었던 토트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토트넘은 선수진의 변화가 꽤 있었어요. 그때 선발로 나왔었던 알리, 은돈벨레 모두 다른 팀으로 떠났고, 윙크스하고 산체스는 벤치로 완전히 밀렸고요. 이 4명이 다 선발이었는데 리버풀 상대로
상대로 그렇게 했다는 건 참 대단하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 멤버에다가 로메로가 수비 쪽에 주전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중원에 벤탄쿠르, 공격에 이제 클루셉스키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하게 좀 더 자리가 잡혔죠. 또 이번에 호이비에르도 아마서 빨리 나올 거니까 확실히 지난 대결 때보다는 스쿼드가 굉장히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 역시 더 강해진 건 마찬가지인데 기존 라인업에 우선 그 루이스 디아스 이 선수가 좀 가세했습니다. 이 친구가 좀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비아레알과의 4강 2차전 때도 이제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팀이 0대2로 지고 있을 때 1대2 또 2대2 동점골을 넣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줬고 이 경기에서 이제 MOM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밌는 게 원래 이 친구를 지난 겨울 지역 시장에 먼저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게 토트넘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포르투가 이적료를 좀 높게 불러가지고 토트넘이 좀 망설이고 있을 때 리버풀이 먼저 입도 선매를 해가지고 영입을 했는데 진짜 빠르게 적응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토트넘도 클로스스키 데리고 와서 잘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덜 아쉽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는 사이에 또 만나게 된 거니까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모로 좀 뜨거운 경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합에서 토트넘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콘테 감독이 이번에 그 경기 앞두고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 현지 기자가 이번 경기 뭐 전략에 물어보니까 경기 때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좀 답을 좀 피하는 그러면서 뭔가 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띄우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선수 자원도 제한적이고 매 경기 최정예로 나왔던 팀이 이제 토트넘인데 과연 뭐 이번 경기에 깜짝 카드를 쓸 만한 여지가 있을지 뭐 클루셉스 그러니까 지금 3톱도 잘하고 있고 미드필드 쪽 같은 경우는 대체 멤버가 없고 윙백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팀은 그런 어떤 깜짝 카드를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아니어서 솔직히 현재 제 생각에는 뭔가 노림수를 쓸 거라는 기대가 낮긴 한데 뭐 좀 봐야죠. 지난 2월 달에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때도 라인업이나 뭐 전술 운영 측면에서 큰 변화를 준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정예 라인업을 꾸려서 집중적으로 뭐 코칭 또 훈련 이걸 통해 가지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이게 이제 콘테 감독이 그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좀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않지 않을까. 하지만 리버풀이 지금 빡빡한 일정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예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나왔을 때 기존 멤버, 기존 라인업으로 콘테 감독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 B는 경기 내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 리버풀 예상 라인업을 한번 보면 골키퍼는 알리송 선수 그대로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아놀드, 왼쪽에 로버슨, 중앙에 이제 판다이크까지는 거의 뭐 굳은지라고 할 수 있고 판다이크의 파트너로는 주중 비아레알전 때 이제 풀타임 뛰었던 코나테 대신에 그 경기를 쉬었던 마티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 뛰게 하려고 쉬게 했다고 봐야 되니까. 자, 리버풀은 케인이 가짜 9번 형태로 움직일 거를 예상을 하고 대응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센터백 조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앞에 서는 선수 중요합니다. 그 파비뉴는 그대로 나오고 티아고 알칸타라 역시도 최근에 뭐 괜찮으니까요. 중원에서 볼 배급 역할 잘 맡을 것 같고 나비 케이타 자리에 제 생각에는 이제 경험이 많은 조던 핸더스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3톱은 오른쪽에 살라 또 왼쪽에 마네 같은 경우에 좀 휴식을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시합에서 과연 마네를 뺄까요? 물론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조타, 디아스 또 피르미누도 훈련에 복귀했고요. 피르미누가 선발에 나오기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봐 대단하네요. 살라, 마네, 뭐 조타, 디아스, 피르미누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살라 왼쪽 마네 최전방에 디아스 좋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미나미노, 뭐 오리기 이런 선수들이 정말 낄 틈이 없네요, 정말. 자, 어쨌거나 아주 재밌는 시합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 1위 살라, 2위 손흥민의 대결 구도 역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4경기 남은 상황에서 3골 차기 때문에 사실 뒤집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토트넘은 제발 PK는 내주지 말길 바라고 또 왼쪽에 이번 경기에 레길론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스뇽이 나와서 살라를 잘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하고도 아마 경기 위치상 서로 공격 수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건 좀 이번 경기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재밌는 정보가 있어서 살짝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축구 득점 랭킹 30살 이하 세계 탑
이 기록을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기 손흥민 선수가 7위입니다. 30살이 안 된 선수 가운데에서 만 30살에 207골 클럽과 대표팀에서 207골 넣으면서 7인데 대단하네요. 그쵸? 알바로 무라타보다 많고요. 1위 루카쿠, 2위 해리케인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손흥민보다 한 살을 어린데 손흥민보다 102골을 더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 손흥민과 케인 리버풀 상대로 여기 살라 선수는 3위에 올라 있는데 아무튼 정말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고요. 안필드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달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 최근에 좋은 컨디션 콘테 감독이 잘 살려줄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새벽 3시 45분입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이번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이 경기 많이 보러 오십시오. 꼭 뵙겠습니다. 볼빠? I'll be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nah,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as well.